네, 근비대 프로젝트 2편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근비대를 위해서 1분 미만의 불안전 휴식보다 2에서 3분 이상 충분히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건 1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근비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트레이닝 볼륨입니다. 들어올린 무게 곱하기 반복 횟수, 그리고 세트 수를 곱하면 그게 트레이닝 볼륨이 되는 겁니다. 근비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 동작의 종류나 순서, 세트 수, 무게, 트레이닝의 빈도나 고도화된 기술 등 많이 진행했지만 다양한 요인을 변화시키더라도 총 트레이닝 볼륨의 차이가 없다면 결과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운동 강도, 무게 설정은 저항 트레이닝 적응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저강도 부하로도 충분히 높은 볼륨을 수행한다면, 더 이상 하지 못할 만큼 반복한다면 중고강도 부하로 수행한 것과 유사한 수준까지 근비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중급자 이상이라면, 원RM을 기준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근비대를 위해서 중고강도 운동으로 설정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초급자라면 무리하지 말고 조금 낮은 강도로 지칠 때까지 반복만 한다면 비슷한 효과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행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원RM이 100이라고 하면 80% 무게 80kg으로 10회를 4세트씩 하면 80 곱하기 10 곱하기 4는 3200입니다. 그런데 65%의 무게 65kg으로 12번씩 4세트를 하면 65 곱하기 12 곱하기 4는 3120입니다. 비슷한 트레이닝 볼륨이라면 비슷한 근비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10회라고 하는 저주에서 풀려날 때도 됐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 정도 무게는 몇 회를 반복한다는 건 기록하고 있어야 되지만 수행의 조건은 반드시 최대 반복입니다. 트레이닝 볼륨 향상을 위해서 최대 반복을 한다면 과연 다음 세트에는 동일한 무게로 반복 횟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볼륨이 떨어지지 않게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휴식 시간이 짧으면 반복 횟수가 줄어들고, 반복 횟수가 줄어들면 볼륨이 감소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효과가 작은 겁니다. 충분하게 휴식하고 반복 횟수를 유지한다면 트레이닝 볼륨이 감소하지 않고 근비대 효과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볼륨만 유지되면 짧은 시간 휴식하고 다음 세트를 이어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시간대에 운동 볼륨은 더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을 쉬면서 트레이닝 볼륨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오래 쉬는 것도 정해진 운동 시간 내에 총 볼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적당한 휴식 시간과 반복 횟수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 연구 결과를 보면 긴 휴식 시간보다 짧은 휴식 시간이 운동 볼륨을 저하시켰고, 긴 휴식 시간을 취한 그룹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운동 볼륨을 수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비대, 근력 모두 긴 휴식 시간을 취한 그룹이 짧은 휴식을 취한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2분과 4분 휴식 시간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긴 휴식 시간을 취한 경우 유의미하게 운동 볼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과 운동 볼륨 중 근력과 근비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 분석한 아래 연구에서도 긴 휴식 시간 그룹, 긴 휴식과 동일한 볼륨의 짧은 휴식 그룹, 짧은 휴식 시간, 짧은 휴식 시간과 동일한 볼륨의 긴 휴식 시간,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10주간 저항 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휴식 시간에 관계없이 트레이닝 볼륨이 더 높았을 때 근비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실제로 근비대 효과는 트레이닝 볼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한 볼륨으로 전통적인 세트, 피라미드 세트, 드롭 세트 등을 적용했을 때 근력이나 근비대 향상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호르몬적으로, 대사적으로 인지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즉 같은 볼륨이라면 드롭 세트나 슈퍼 세트나 피라미드 세트나 이런 고급 훈련 기술이 일반 세트와 동일한 겁니다. 이 같은 고급 훈련 기술은 노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으로써 운동량이나 운동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훈련 기술을 사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근성장을 보다 촉진시키진 못했습니다. 즉 드롭 세트를 하든 피라미드 세트를 하든 트레이닝 볼륨이 동일했을 때 일반 세트보다 근비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트 간 볼륨 감소를 막는 목적으로 드롭 세트 기술이 많이 개발됐고, 이는 상대적으로 일반 세트보다 볼륨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드롭 세트는 근비대 역시 보다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간추려보면 근비대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레이닝 볼륨이다. 볼륨이 같다면 드롭이든 피라미드든 모든 훈련 기술은 같다. 세트 간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 짧은 휴식보다는 긴 휴식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운동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시간 대비 세트 간 볼륨 감소를 최소화하는 휴식 시간과 무게 설정을 찾아야 하고,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드롭 세트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무게와 횟수를 세트별로 정해서 드롭 세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